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이강인을 향해 쏟아낸 말이 있습니다. 이강인의 발에 공이 가기만 하면 뭔가가 일어난다. 전반전에 다소 아쉬운 모습도 있었던 경기에서 나온 반응치고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발 데뷔전, 즉 2026에서 27 라리가 2라운드 비아레알전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 평점부터 아틀레티코 팬들의 생생한 반응, 그리고 제가 직접 느낀 전술적 포인트까지 전부 짚어볼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주중 말라가 CF와의 친선전에서 아틀레티코 데뷔골을 터트린 데 이어 이번 라리가 2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드디어 선발로 나섰습니다. 포메이션은 오사마이, 이강인의 포지션은 세컨톱이었는데요. 전반전에는 오른쪽보다 주로 왼쪽 측면에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경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시몬의 감독 특유의 고압박 축구가 킥오프 직후부터 폭발했고, 비아레알이 자기 진영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거울 정도로 아틀레티코의 압박이 숨막히게 타이트했습니다. 그런데 비아레알도 만만치 않았어요. 수비 라인을 한껏 끌어올리며 맞불 압박으로 맞섰고, 덕분에 양팀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역습 한 방이 승부를 가르는 긴장감 높은 경기가 됐습니다. 그 역습의 중심에 바로 이강인이 있었어요. 전반 11분, 이강인은 왼쪽 측면으로 침투하는 그리말도에게 로빙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아쉽게도 그리말도가 연결하지 못했고요. 12분에는 루크만의 침투 타이밍을 읽고 킬 패스를 내줬는데 공이 조금 길게 나가면서 찬스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과만 보면 두 번 다 불발이었지만 여러분도 그 장면들 보셨죠? 패스 자체의 의도와 감각은 분명히 빛났습니다. 동료들과의 호흡이 조금만 더 맞았다면 전반전부터 이미 어시스트 숫자가 올라갔을 장면들이었어요. 14분에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환상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를 따돌린 뒤 크로스를 올렸고, 16분에는 뒤로 살짝 빠진 위치에서 줄리아노 시모네에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킬 패스를 꽂아 넣었습니다. 줄리아노의 슈팅이 아쉽게 블로킹되면서 어시스트는 무산됐지만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공격 빌드업 과정에서 비아레알 볼을 빼앗은 뒤 가장 먼저 이강인을 거쳐 공격이 시작되는 장면이 경기 내내 반복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강인은 아틀레티코의 파이널 패스 배급자, 즉 공격의 반가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전반 중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강인의 경기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턴오버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슈팅 시도로 찬스를 날리는 장면도 나왔어요. 시몬의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알렉스 베나를 투입하면서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시켰는데, 이 포지션 변경 이후 이강인의 볼 소유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52분, 이강인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줄리아노 시모네에게 정교하게 패스를 밀어줬고, 줄리아노의 슈팅은 아쉽게 옆 골대를 맞았습니다. 어시스트가 될 수도 있었던 장면이 또 한 번 날아간 거죠. 이강인은 결국 후반 66분 바리오스와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의 기록을 보면 찬스 메이킹 2회, 공중 경합 11회 중 5회 승리, 리커버리 3회, 공격적 패스 3회. 화려한 숫자는 아니지만 경기 흐름 속에서 이강인이 차지한 비중을 수치가 완전히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현지 매체 엘데스마르크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는데요. 평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우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항상 상대 골문을 바라보며 경기했고, 아틀레티코가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말라가전 골을 재현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선수단 전체의 평점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극장골의 주인공 줄리아노 시몬의 바로 다음 순위에 평점을 받은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평가죠. 그렇다면 현지 팬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전반전 내용만 놓고 보면 비판적인 댓글도 꽤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이강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응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팬들이 쏟아낸 말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 라릭에서 뛰기에 딱 맞는 선수다. 전반전에 낯선 포지션에서 뛰었는데도 정말 잘했다. 뛰어난 다재능함이다. 공을 잡을 때마다 비아레알 수비진을 향해 적극적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이강인의 대각선 돌파 움직임은 아틀레티코의 금이나 다름없다. 슬슬 PSG가 이강인을 4천만 유로에 거저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강인의 발에 공이 가기만 하면 뭔가가 일어난다.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경기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팬들의 전술적 시각도 날카로웠습니다.
루크만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건 한 명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 루크만과 이강인을 양쪽 윙어로 두고 줄리아노를 9번 자리에 세우는 게 맞다는 의견. 마르크 푸빌과 이강인이 빠지는 순간 승점 3점이 날아간다는 분석까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공통된 지적은 하나였습니다. 확실한 스트라이커 없이는 안 된다. 루크만은 최전방 기준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지난 시즌 윙에서 보여줬던 강점들도 최전방에 세우는 순간 전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확실한 9번이 버텨준다면 이강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죠. 한편 수비 쪽에서는 히올만의 실수 문제, 알렉스 베나와 루크만이 아직 본래 기량에 못 미친다는 평가, 그리고 야노블락이 현재 라리가 최고의 골키퍼라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르노르망이 다른 선수들보다 수비를 잘했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종합하면 팀 전체로는 아직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이강인 개인에 대한 신뢰는 이미 탄탄하게 쌓이고 있다는 게 현지 팬들의 시각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실 골이나 어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이 낯선 포지션에서 익숙하지 않은 동료들과 팀 전체가 완전히 맞물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공격을 향한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을 받을 때마다 골문 방향을 먼저 봤고 수비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돌파를 선택했어요. 제 눈에 이강인은 전형적인 스파크 없는 엔진이 아니라 주변이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뿐인 선수입니다.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가 전방에서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이강인의 대각선 침투와 파이널 패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틀레티코 팬들이 이미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반전에 다소 흔들렸고 포지션도 익숙한 자리가 아니었고 어시스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지 팬들의 반응은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이건 단순히 결과를 떠나 이강인이 매 순간 뭔가를 시도했고 경기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 태도를 받고 그걸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시즌을 거듭할수록 라리가를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적응 과정을 시즌 흐름에 따라 계속 추적해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